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 한 번만 복습하고 할게. 얘들아, 복습. 뭐 앞에다 문제 풀고 왔겠지만 여기가 넓이 파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적분의 활용해서 제일 큰데 넓이야. 근데 내가 넓이 있는 세 가지 패턴으로 푼다 그랬거든요. 세 가지 방법으로. 첫째, 기억나요? 뭘 찍는다? 교점. 무조건 교점. 그 다음에 이 교점을 찍는 이유는 딱 하나야. 실제로는 그래프를 뭐 하기 위해서? 그리기 위해서. 교점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 그래프를 그린다. 이해가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뭐 한다? 실제로 정적분을 합니다. 항상 이 순이야. 그리고 사실 이 둘이 연계돼 있어. 교점을 찍는 이유는 제대로 뭘 그리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고, 그래프가 그려져야 위아래 판단이 되고, 그리고 정적분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죠 지금? 봐봐. 유형 4번이 밑줄 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그래프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야? 어차피 넓이 문제잖아. 그러니까 저 그래프를 제대로 그릴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해가지? 패턴은 딱 두 가지인데 처음에 853번 봐봐. 다음 함수와 x축 및 x는 0, x는 2로 둘러싸인 도형에 뭘 구한다? 넓이야. 다 물어보자. 저기 함수가 이렇게 생기거든? y는 x 절대값 x-1이야.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함수는 두 가지인데 물어본다. 절대값이 이렇게 있고 이 속에 몇 차니? 1차면 정석대로 범위를 나눠 풀 겁니다. 다시 말해, 절대값이 일부에 있고 속이 1차면 범위를 나눠 푸는 거야. 그럼 얘는 기준점이 되는 게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 1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이렇게 나눠져. 그러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1보다 작을 때 나눠 풀 거야. 얘가 기본적인 함수들은 그릴 줄 알아야 돼. 특히나 절대값 그래프는 더더욱.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지. 근데 얘들아, x가 1보다 작으면 이 속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그럼 뭘 달고 나온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빼낼게.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난 이제부터 뭐 한다? 그래프를 그려보고 넓이를 구할 거야. 교점은 필요할 때 찍겠습니다, 이거는. 이해가지? 그럼 봐. 헷갈리면 안 된다.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어. 헷갈리지 말자. 얘들아, x가 1보다 클 땐 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물어보자. 요거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근데 인수분해가 되어 있으면 축과의 교점이 그냥 보이거든? 딱 찍고 그리는 거야. 봐봐. 얘 축과 만나는 점이 하나가 0이고 하나가 얼마니? 1이지. 이 그래프는 0과 1에서 만날 거야.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최고차의 양수니까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맞는데 내가 x가 1보다 뭐 할 때만 그리래? 클 때만 그려? 작을 때만 그려? 클 때만 그리지. 그럼 다 보지 말고 여기만 살려도 이런 소리야. 여기만 살려도. 얘가 범위상 여기는 없는 거라고 실제로. 단 이름을 정확히 써. 얘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얘는 y는 저거 풀게 x제곱 마이너스 x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이해가요? 두 번째 얘들아 봐봐.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얘를 그릴 거야. 또 절편 찍자. 축과 만나는 점이 0과 얼마니? 1이지. 똑같이 이 점과 이 점과 만나지. 단 최고차항이 양수니 음수니 이건? 그럼 그래프가 어디로 볼록하다? 위쪽으로 볼록해. 그치? 원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정석적이야. 그치? 나는 x가 1보다 뭐 할 때만 그리니까?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만 그리니까 그래프 이쪽에서만 이렇게 그리는 거라고 실제로. 이거 이해가? 여긴 지우게 되고. 아, 얘는 식이 y는 저거 풀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엄연히 노란색과 파란색은 식이 달라. 그럼 이따 접근할 때도 따로따로 해줘야 됩니다. 이해가? 이제 갑니다. 이 그래프랑 x축 및 x는 0, x는 2거든요. 봐봐. 요 그래프랑 x축 및 x는 0, x는 2면 저 뒤에 있겠지. x는 2면 이 뒤에 있겠지. 이렇게 생길 거라고. 이거 이해가? 저기 주어진 그래프 x축 x는 0, x는 2로 둘러싸인 데는 여기도 둘러싸여 있고 여기도 둘러싸여 있게 됩니다. 이거 이해가? 괜찮아. 근데 얘는 파란색의 넓이를 만들고 얘는 노란색의 넓이를 만들지. 함수가 따로따로 적분을 하는 거지. 함수가 다르면 적분도 따로 하는 거지. 그치? 근데 물어보자. 축 기준인데 둘 다 위에 있지? 그냥 적분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는 그치? 파란색 즉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dx를 하면 되는 거고요. 다시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는 노란색 즉 x제곱 마이너스 x를 적분하면 된다. 끝. 이런 거라고. 괜찮아요 지금? 0부터 1까지 사각계 외범 이렇게 쓰면 0부터 1까지는 파란색,
1부터 2까지 노란색. 계산은 안 할게요. 적분 계산은 하지 않을게. 오케이. 뭐 이런 류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프만 제대로 그리고 교점만 제대로 찍으면 돼. 자, 어려운 거 하나 할게요. 정리. 855번 별표. 이러면 어려워져, 문제가. 잘 봐. 이거 상당히 난이도가 있을 수 있어. 처음 봤을 때. 자, 갑니다. 천천히. 괜찮지? 어차피 다음 시간에 와서 문제 풀 때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냥. 855번, 얘 별표 하나 칠게. 조금 짜증난다. 그리고 실수할 수가 있어, 애들이. 내가 애들이 실수하는 부분을 얘기할게요. 먼저 함수 자체 봐봐. 함수가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ax야. 물어보자. 아까 푼 문제는 절대값 속에 x 빼기 1, 1차였지. 근데 얘는 절대값 속이 몇 차야? 2차야. 그리고 절대값이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있다는 게 특징이야. 이거 이해가? 기억나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이 없다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린 뒤 X축보다 밑에 있는 걸 접어서 뭐 한다? 올리는 개념으로 그래프를 그립니다. 단 접혀서 올라가면 X축 대칭 이동이니까 Y의 부가 변해야 돼. 그럼 이제 또 봐봐.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면 Y는 X제곱 빼기 AX지. 그치? 절대값 없다고 생각해. 이거 X로 뭉치면 X 빼기 A야. 왜냐면 X축과 어떻게 만나는지가 중요하니까. 그럼 만나는 점이 0과 A인데 힌트. 여기 보면 A가 0보다 뭐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크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2차 함수가 0과 A에서 X축과 만나게 되고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아래로 이렇게 볼록한 그래프가 될 거야. 맞아 이거? 맞아. 그러면 다시 말해. 전체적으로 절대값이 있으면 축보다 위에 있는 건 그대로 놔두고 축보다 아래에 있는 건 접어서 뭐 한다? 올리게 돼. 그치? 그러니까 축보다 위에 있는 이 흰색 부분은 그대로 둘 거고 축보다 아래에 있는 이 부분들은 이렇게 접혀서 올리게 될 거야. 이거 이해가요? 단 얘는 식이 변해야 된다고. 빨간색은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니까 누구의 부호가 변한다? Y의 부호가 변해. Y의 부호가 변해.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그래프 그린 거야. 우선 잘 봐. 이 문제가 어려운 게 이제부터야. 요 그래프랑 Y는 A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인데 잠깐만 봐줘 이거. Y는 AX를 그릴 거야. 야 물어보자. 이거 몇 차 함수니? 1차 함수고요. A가 기울기면서 0,0을 지나 애들이 대부분 어떤 착각을 하냐면 0,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A, 양수지.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넓이가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겨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이런 그림 망한다. 왜? 실제로 어떻게 그래프들이 만나는지 알고 싶으면 기억해. 무조건 교점을 찍는 거야. 그래프가 어떻게 만나는지 알고 싶으면 교점을 찍는 거야. 이해가? 그러면 봐봐. 빨간색 그래프랑 만나는 거랑 흰색 그래프랑 만나는 걸 따로따로 보여줄 겁니다. 이해가? 그럼 첫 번째 흰색만 보자. 얘네 둘의 교점만 찍을 거야. 이해가지? 봐봐. 얘네 둘의 교점을 찍을 거야. 흰색이랑. 그러면 AX equal XX-A가 돼. 괜찮죠 지금? 그럼 정리하면 AX equal 얘가 X제곱 마이너스 AX가 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AX가 0이 되고 X가 되고 X 마이너스 2A가 0이 돼. 그럼 X값이 0일 수도 있고 2A일 수도 있어. 그치? 그럼 교점이 두 개라는 거야. 흰색과 저 노란색 직선은 0에서 만나고 어디서 만난다? 2에서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0에서 만나고 저 뒤에 어딘가 2A에서 만나기는 해야 돼.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내가 중요한 거 하나 더. 우선 안 걸릴게. 뒤에 쓸게 이거. 그럼 이제부터 빨간색이랑 만나는 거 해야 돼. 빨간색이랑 만나. 즉 누구랑 만나? 얘네 둘이 만나는 거 해야 돼. 일로 와. 이해가요? 빨간색이랑? 그러면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이퀄 ax가 돼. 되게 재밌는 거 나온다. ax가 지워지면서 x값이 0이라는 무슨 근이 된다? 중근이 돼. 중요한 얘기 할게. 교점을 구할 때 중근이 나온다는 건 어떻게 만난다는 의미야? 접한다는 거야. 그러면 빨간색과 저 노란색 직선은 0에서 뭐 해야 돼? 접해야 돼. 이해가요? 빨간색과 노란색 아이는 0에서 접해야 돼. 그럼 그래프가 잘 봐. 그지 같지만 여기서 이렇게 그려줘야 돼.
접하는 거야. 0에서 뭐 하는 거라고? 접하는 거라고. 그리고 아까 흰색이랑 와 그림 그지 같아 이해해줘 이렇게 생기는 거야. 요 뒤에서 만나는데 그 점이 아까 얼마라고 했어 여기서? 2에. 여기가 2에인 거야 이렇게. 이해가요? 여기서 접해야 돼. 뚫고 지나가지 못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거 이해가지? 다시 말해 0에서 중근이야. 빨간색과 흰색은 노란색은 접해야 돼 여기서. 접한다는 건 뒤에선 더 이상 못 만나는 거야 빨간색. 흰색이랑 다시 만나는 게 2A라고. 그럼 이제부터 잘 봐. 잘 봐. 내가 여기를 색칠해 볼게. 이 직선과 이 흰색과 이 빨간색으로 둘러싸인 데 색칠해 볼게. 요 사이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때 기억해요? 넓이를 구할 거면 윗식에서 아래식을 뭐 하는 거야? 빼는 거지. 근데 잘 봐. 요 점이 얼마니? A고 요 점이 얼마야? 2A인데 내가 이걸 일부러 나눈다? 이렇게. 여기 보여? 범위가 0부터 어디까지는? A까지는 노란색이 위에 있고 빨간색이 아래에 있는 거야. 그치? 근데 마지막 여기 보여? A부터 몇 A까지는? 2A까지는 노란색이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 거야? 흰색이 아래에 있는 거야. 그치? 함수가 다르니까 적분을 따로 하는 거라고. 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교점이 되게 중요해. 넓이를 구할 때 그래프를 그릴 때 교점을 찍는 이유는 모양새를 정확히 판단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인테그랄 0부터 A까지는 그치? 노란색이 위에 있으니까 색깔 정확히 할게. AX에서 빼는 거야. 뭐를? 빨간색을. 빨간색이 뭔데?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를 하고 DX 하는 거야. 그치? 얘가 0부터 A에선 노란색에서 빨간색을 빼는 거라고 이 아이를. 그 다음에 플러스 인테그랄 A부터 2AA까지는 노란색에서 즉 AX에서 누굴 빼는 거야? 흰색을 빼는 거야. 흰색의 이름이 뭔데? X제곱 마이너스 AX를 하고 DX 들어가는 거라고. 이거 이해가? 더 풀진 않을 거야. 이거 전기한 다음에 적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값이 8분의 27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A 값은 거기서 튀어나온다. 함수가 이런 모양새로 떨어진다는 거 생각을 할 줄. 이거 좀 어려워 난이도가. 교점을 찍는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그래프의 모양새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점이 그래서 생명이 된다. 오케이? 자, 천천히 봐줘. 난이도 있어요. 괜찮지? 괜찮지? 다시 말해 0부터 A는 위에 있는 노란색에서 밑에 있는 빨간색, A부터 2A는 위에 있는 노란색에서 밑에 있는 흰색을 빼는 거라고. 계산하고 적분하는 겁니다. 뒤에는. 오케이. 자, 정리하고 하나 더 갑시다. 유형 5번 별표 칩시다. 유형 5번 별표. 복습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것도 복습 좀 하고 갈게. 천천히.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 곡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인데 포인트 2개. 접선 동그라미. 접선 동그라미. 여기는 미분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넓이 동그라미. 참고로 지금 푼 문제 정확히 이해 안 간다? 그럼 끝나고 쉬는 시간에 보충 쌤한테 얘기해. 따로 설명을 할 거야 이거는. 혹시나. 봐봐 이제부터. 우리 복습 한 번만 하고 갈게요. 복습. 참고로 접선까지는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갈 거야. 봐봐. 복습 좀 하자. 진짜 최근에 배운 거. 접선에 대한 얘기 좀 할게. 엄청 했지 얘들아? 접선의 근간은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가 무슨 점? 위의 점, 다른 말로 접점. 그 다음에 걔 친구가 뭐다?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기억하지? 그리고 중요한 건 문제 패턴이야. 문제 패턴. 유형은 세 가지였어. 첫 번째 유형, 뭐가 주어질 때? 접점이 주어질 때. 유형으로 정리하는 거야. 그럼 누구 찾는다? 기울기. 이렇게 나와야지. 그치? 두 번째, 뭐가 주어질 때? 기울기가 주어질 때. 그럼 얘 베스트 프렌드 누구 찾는다? 접점을 찾는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제일 어려웠던 거야. 기억나요? 이게 제일 어려웠던 거? 무슨 점이 주어질 때가 있었어? 밖의 점이 주어질 때. 밖의 점이 주어질 때. 밖의 점이 주어질 때. 이게 왜 어렵냐? 접점과 기울기를 찾고 싶은데 둘 다 몰라. 얘다. 밖의 점이 주어질 때 우리 어떻게 풀었어? 접점의 x좌표를 t로 놓고 접점도 t로 기울기도 t로 다 세팅한 다음에
접선을 딱 구한 다음에 밖에점을 대입해서 t를 얻었어. 기억나요? 이거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접선을 찾은 뒤 곡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다시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이해가지 지금? 그러니까 앞에 게 쓰인다는 소리야. 천천히 갈게. 그러니까 문제가 두 개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천천히 갑니다. 밑에 856번 갑니다. 봐봐. 곡선과 곡선 위의 점 밑줄, 위의 점 1,3에서의 접선 밑줄 쳐줘. 그러니까 나는 곡선과 접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지. 그럼 먼저 접선을 체크합시다. 일단 물어본다. 접선을 묻자. 물어볼게요. 얘 어떤 조건이 주어져? 위의 점이 주어져. 접점이 주어져. 몇 콤마 몇이래? 1,3이래. 그럼 얘 친구가 누구라고요? 기울기야. 그치? 그럼 기울기란 저 곡선을 뭐한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곡선을 미분한 다음에 접점에 x좌표를 넣는다. 제 미분을 하면 쉽지 함수. 미분을 하면 몇 x니까? 2x야.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얼마다? 2가 되는 거지. 그치? 괜찮아요? 나 요걸로 접선 찾을게. 접선 찾을게. 그러면 y는 기울기가 2니까 2x 채우고 1 넣었더니 3이다 플러스 1. 이게 접선인 겁니다. 얘가. 자, 이제 2단계. 나는 곡선과 접선과 어느 축으로 둘러싸인?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이해가? 살짝 그릴게. 좌표 평면. 자, 먼저 저 곡선 봐봐. 되게 쉬운 곡선이야. 꼭지점이 0, 얼마? 2 하면서 아래로 볼록히 이렇게. 그치? 이렇게 생겼지? 이해가요? 일단 위의 점이 몇 콤마 몇이었어? 1,3이었어. 여기 위의 점이 1,3이었어. 그치? 여기서 접선을 그었어. 이해가? 그러면 곡선과 접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데는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거 이해가요? 그럼 맨날 말한다. 넓이를 구할 때는 위식에서 아래식을 뭐한다? 빼는 겁니다. 그치? 얘다 물어본다. 6의 x값 얼마니? 0. 6의 x값 얼마야? 써있지? 1이야. 그치?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요 곡선에서 요 직선을 뭐 하면 돼? 빼면 넓인 거야. 아, 그러니까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그치? 곡선의 이름이 뭐다? x제곱 플러스 2에서 직선의 이름이 뭐다? 2x 플러스 1을 뺀 다음에 적분을 하는 거라고. 괜찮아요 지금? 곡선, 직선 빼서 적분. 이게 다야. 그림이 좀 그런데 여기 세세하게 점이 있는 거야. 괜찮지 얘들아? 너무 내가 못생기게 그렸나? 이렇게잖아. 여기가 얼마 x값이? 0. 여기 x값이 얼마야? 1. 이거야. 곡선이 위에, 직선이 아래. 괜찮지? 오케이. 접선 구할 줄 알아야 되고 넓이 체크할 줄 알아야 돼. 적분은 하지 않겠습니다. 일부러라도. 자, 이제 뒤에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뒤에 하나 넘겨보자. 뒤에 하나 넘겨서 자, 860번 가겠습니다. 얘 별표 하나. 별표 치는 이유가 있어요. 얘 별표 하나. 자, 갑니다. 자, 접 1,-3에서 곡선에 그은 두 접선과 잘라줘. 자, 물어보자. 접선 문제거든? 위의 점이 주어져, 기울기가 주어져, 밖의 점이 주어져. 얘 무슨 점? 밖의 점이지. 쌤, 밖의 점이란 말이 없잖아요. 하지 말고 얘를 대입해봐. x한테 1 넣으면 y값이 -3이 나와? 얘는 그러니까 곡선 밖에 있다 그래서 밖의 점이라고 하는 거야. 밖의 점 문제에서의 접선을 긋는 겁니다. 그렇게 두 개의 접선을 긋고 그 두 개의 접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마지막에 뭘 구하라? 넓이를 체크하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접선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가겠습니다. 또 접선부터 구해 가는 거야. 접선부터. 또 간다. 위의 점도 몰라. 기울기도 몰라. 그래서 위의 점의 x값을 뭐라고 놓고 푼다? 여기를 t라고 놓고 풀면서 시작되는 거지. 이거 이해가지? 그럼 y값은 뭐가 되니? t제곱이 되고 기울기는 2t가 돼. 맞아요 지금 여기까지? 그럼 접선은 y는 기울기 2t를 쓰고 x-t 플러스 t제곱이 돼. 기억나? 여기다가 뭘 대입한다 우리? 이 접선한테 뭘 대입한다? 밖의 점을 대입하면서 t를 얻는 거라고. 그러니까 밖의 점이라는 게 1,-3을 대입하게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3은
얘 대입하게 되면 마 3은 여기다 1 넣으면 2t 빼기 2t 제곱 더하기 t 제곱이 돼. 그럼 마 t 제곱이니까 넘어가면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제로가 되고요. t 마이너스 3과 t 플러스 1이 제로가 되고 t 값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얘들아, 근데 t가 의미하는 게 뭐니? 무슨 선? 점인 거야, 그치? 그럼 접선이 2개 나올 거야. 자, 여기다 정리할게. 이제부터 접선은 정리하자. 2개야, 그치? t가 얼마일 때? 마일일 때. t가 얼마일 때? 3일 때. t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더하기 1이야. 맞아요, 지금? 요 접선식에다가 t한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야, 지금.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괜찮지?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은 거야. 정리할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지. 그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야. 두 번째도 대입합시다. y는 t한테 3을 넣어. 그럼 6이 있고 x 마이너스 3 플러스 9야. t한테 3 넣었어, 지금. t한테 3 넣었어. t한테 3 넣은 거야. 정리하면 6x 빼기 18 더하기 9지. 그럼 6x 마이너스 9가 되겠죠? 6x 마이너스 9야. 6x 마이너스 9야. 됐어. 자, 이제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려볼게. 잘 봐. 딱 눈에 들어오라고 그림은 자꾸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있어. y는 x제곱이 이렇게 생기지? 얘가 y는 x제곱이야. 일단 몇 컴마 몇이라는 점에서 1, 마 3이라는 점.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1, 마 3이라는 점이 있어. 몇 개의 접선을 그었다? 2개의 접선을 그은 거지. 하나가 얘고 하나가 얘인데 얘가 되게 땡큐인 게 있어. 얘 밑에 거부터 갈게. 기울기가 양수야, 함수야? 양수지. 근데 이때가 t가 얼마일 때니? 3일 때지. 그 3이라는 게 접점인 거야. 다시 말해, 이때는 t가 3인 거고 3 넣으면 그게 접점인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이 있는 거야, 실제로. 얘 이름이 y는 6x 빼기 9인 거고 이게 접점인데 그 접점이 얼마? 3이라고. 얘가 t 값이 3일 때잖아. 3이 접점이라고. 접하는 점이라고. 괜찮아요, 지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라색으로 할게. 얘 보여?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2야. 그냥 감소해야 돼. 근데 이때는 t가 얼마일 때였어? 마이너스 1일 때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접선이. 여기 접점이 생기지. 이때 t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접점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이해가요? 괜찮지? 근데 잘 봐. 넓이가 이렇게 생기지. 넓이가 이렇게 생기겠지, 얘들아.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얘다 넓이를 구할 때는 위식에서 아래식을 뭐하니? 뺐는데 얘는 보라색이고 얘는 무슨 색이야? 빨간색 엄연히 다르지. 색깔이 다르잖아, 그치? 그러면 요 점이 지금 1이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흰색에서 보라색을 빼는 거야. 맞아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넓이를 만듦에 있어서 흰색이 위에 있고 보라색이 밑에 있는 거야. 근데 1부터 3까지는 이렇게 넓이가 생기지. 흰색에서 뭘 빼야 돼? 빨간색을 빼는 거야. 이거 이해가? 흰색의 둘의 함수가 다르다고. 얘 이름이 아까 뭐라 그랬어? 보라색은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지금 함수가 달라져. 그래서 적분을 따로 해야 돼. 그래서 따라서 최종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흰색 x제곱에서 빼는 거야. 누구를? 보라색. 보라색이 얼마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하고 dx야. 괜찮아요, 지금?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3까지는 흰색 x제곱에서 빼는 거야. 누구를? 빨간색을. 즉 6x 마이너스 9를 이렇게. 그리고 dx 들어간다고. 이런 식으로. 왜? 함수가 다르니까. 적분을 따로 해야 돼. 이해가죠? 그래서 모양새를 잡을 줄 알아야 돼. 그래프를 그림으로써. 기억해줘. 각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꾸 그려버릇 하는 게 여긴 좋습니다. 오케이? 천천히 정리. 괜찮죠? 오케이. 자, 61번은 생략을 할 겁니다. 거의 같은 문제라서 생략.
자, 이제 유형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6번인데 제목의 밑줄, 두 도형의 넓이가 같을 때란 말에 밑줄 쳐줘. 이 제목은 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두 가지 식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잘 봐, 잘 봐. 여긴 지울게요. 여긴 지울게. 자, 그림이 두 개 나오는데 사실 거의 똑같은 그림이거든요. 이 얘기만 할게. 이 첫 번째 그림 보여요? 여기다 써줘. X축 기준이라고 써줘. 어느 축 기준? X축 기준이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는 거야. 밑에 거에다 써줘. 두 함수가 라고 써줘. 두 함수가 둘러싸인 넓이가 같을 때라는 말이야. 이해가지? X축 두 함수. 잘 봐. 저 내용 설명 좀 합시다. 어떻게 보면 증명이라고 해도 돼요. 이렇게 X축이 있어. 여기 함수가 이렇게 있어. 얘가 Y는 fx야. 나 지금 첫 번째 설명하는 거야.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얘들아, 저 그래프랑 X축으로 둘러싸인 데 있는 두 곳이지. 위쪽도 있고 아래쪽도 있지. 내가 위쪽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아래쪽 넓이를 내가 S2라고 할게.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준다? 야, 두 부분의 넓이가 똑같아 라고 줄 거야. 두 부분의 넓이가 어떻다? 같아 라고 줄 거야. 그럼 물어볼게. 내가 S1의 넓이를 구하려면 물어보자. 축보다 위에 있니 아래에 있니? 그러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를 그냥 적분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물어본다. S2의 넓이는 축보다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그러면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fx를 적분한 다음에 실제로 축보다 밑에 있는 걸 적분하게 되면 무슨 값이 나온다?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 그랬어. X축 기준이면. 그래서 앞에다 뭘 준다고? 마이너스 준다 그랬어. 그래야 넓이 플러스로 바뀌게 돼. 이해가? 근데 문제에서 봐봐. 얘네 둘이 같다는 조건이 주어져. 아, 이렇게 줘.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 그럼 얘는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 봐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마이너스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fx dx랑 같다고 되지? 내가 이걸 일로 넘겨. 그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플러스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fx dx가 되고 끝에가 0이 되지. 얘를 넘겼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꾼 거야. 그럼 봐봐. 우리 했던 거. 여기도 함수가 fx고 여기도 함수가 fx지. 적분 범위가 A부터 B고 B부터 C지. 연결돼야 안 돼? 연결이 되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그냥 한 번에 적분 가지. 어떻게? 인테그랄 A부터 어디까지? C까지. 한 번에 적분을 하면 그 결과물이 얼마다? 0하면서 끝난다고. 그래서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고 나오면 바보 같은 풀이. 따로따로 넓이를 구해서 같다라고 풀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접근했을 때 그냥 얼마가 된다? 0 이렇게 끝내는 거야. 다시 말해,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고 나오면 따로따로 넓이를 구한 다음에 같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방에 접근했을 때 얼마다? 0으로 그냥 끝낸다고. 이해가죠 지금? 이해가지? 같은 원리로 X축 기준이 아니라 함수가 두 개일 때도 보겠습니다. 잘 봐. 별거 아니야. 저 밑에 그림. 이렇게 Y는 fx가 있어. 됐죠? 내가 그냥 막 그릴게. 이렇게 Y는 gx가 있어. 곡선이 아니어도 돼. 그럼 내가 똑같이 요 x값이 a고 요 x값이 b고 요 x값이 c고 요 부분의 넓이가 S1이고 요 부분의 넓이가 S2야. 근데 문제에서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 이런 조건이 주어져. 그러니까 원래 원칙적으로 요 넓이를 구하고자 하면 A부터 어디까지? 누구에서 누구 빼야 돼? 흰색에서 보라색 빼야 돼. 그치? 요 넓이는 B부터 어디까지? 누구에서 누구 빼야 돼? 보라색에서 흰색을 빼지. 위치가 바뀌지. 그럼 이거랑 똑같아 사실은. 부호가 바뀌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이런 조건이 나오면 한 방에 가라고. 어디서 어디 빼요? 상관없어. 어차피 0이거든. F에서 G를 빼도 되고 G에서 F를 빼도 상관없어. 적분했을 때 얼마가 된다? 0으로 끝내는 거라고. 이해가지? 위아래가 바뀔 거야. 그럼 어디서 어디 빼든 상관없어. 적분 때리면 0이야. 이렇게 푸는 거야. 원칙은 얘랑 똑같습니다. 증명은 따로 안 할게. 이해가지? 봐봐. 거기는 문제 한 번만 보겠습니다. 862번입니다. 필기는 따로 할 필요 없어요. 거기 다 있어 위에. 그 내용 그대로야. 다시 말해.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
한 방에 적분했을 때 0이다. 위아래 상관없이. 오케이, 봐봐 이제. 862번 갑니다. 요거 지울게. 갑니다. 곡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S1.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S2. 중요한 말 밑줄. S1과 S2가 같다. 밑줄 쳐줘. 두 부분의 넓이가 똑같대.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갑니다. Y는 지금 보면 마이너스 X이고 플러스 K 플러스 2X 빼기 2K야. 됐지? 난 쟤랑 X축으로 둘러싸인 거니까 는 0꼴로 풀게. 는 0꼴로 정리합시다. 이렇게. 됐죠? 축과 어떻게 만나는지 보려고 그래. 그럼 봐봐. 이거 그냥 마이너스 주면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X 플러스 2K가 0이 돼. 그러면 X와 X가 되고 2와 K가 되고 둘 다 마이너스가 되겠지. 이거 이해가? 그러면 X 마이너스 2와 X 마이너스 K가 제로가 되고 X 값은 2일 수도 있고 또는 K일 수도 있어. 그치? 조심할 건 이거 하나야. 조심할 거 이거 하나만 조심해. 몇 차 함수야? 2차. 최고차이 양수니 음수니? 음수야. 내가 계산을 쉽게 하려고 마이너스 줘서 이렇게 푼 거지만 실제로는 음수였어 원래. 그치? 축과 만나는 점이 2랑 K야. 근데 K가 2보다 뭐하다고 했어? 작아. 그럼 여기 어딘가 K가 있고 여기 어딘가 2가 있는 거야. 이거 이해가? 그럼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생겨? 오케이. 이렇게 생겨. 이해가요? 자,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할게. 저 그래프랑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데 있지. 여기지. 요 그래프랑 X축, Y축으로 사방이 다 막혀 있어야 둘러싸여 있다고 하는 거야. 주어진 애들로 다 막혀 있는 데는 여기야. 여기 넓이가 S1이라고. 그 다음에 저 그래프랑 X축으로만 둘러싸인 데 여기가 S2라고. 이거 이해가? 근데 이 S1과 S2가 뭐하다고 같다고 이거라고. 이해가요? 물어본다. 바보 같은 풀이. 0부터 K까지 얘를 적분해서 마이너스 준 다음에 S1을 구하고 K부터 2까지 얘를 적분해서 S2를 구한 다음에 같다라고 놓고 풀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어차피 축을 기준으로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지. 그럼 그냥 스타트 어디부터?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그냥 적분하면 얼마라고? 0이라고. 이해가요? X축 기준이야. 그럼 얘는 일로 온다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곡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X 빼기 2K를 적분하면 결과가 0이라고. 끝. 이게 다야 그냥. 박스까지만 적분할게. 그 뒤에 안 할게. 박스. 얘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X 3승 더하기 2분의 K 플러스 2의 X제곱 빼기 2KX가 되고 2와 0이라고. 그 결과가 0이라고. 이거 이해가? 풀진 않겠습니다. 2 대입하고 0 대입하고 빼면 0이 된다 하면 K값이 나올 거야. 뒤에는. 한 방에 적분해서 0이 된다는 게 문제 포인트가 돼. 오케이. 자, 정리하고 뒤에 하나 넘겨서 66번 갑니다. 오른쪽에 66번. 얘도 별표 하나. 이거 하고 하나만 딱 더 하고 딱 쉴게요. 잘 봐. 별건 아닌데 내신에 좀 잘 나와. 내신에서 좀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지울게. 공간이 좀 있을 겁니다. 필기 좀 해줘. 복습. 다시 말해, 내가 이렇게 복습이라고 쓰는 내용들은 꼭 알아야 되는 거. 수능 때까지 나오는 것만 복습이라고 씁니다. 오케이? 뭐냐면 2차 함수의 대칭축. 맨날 나와. 수능 때까지 꼭 알아야 되는. 참고로 고1 수학이에요. 자,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성질이 뭐야? 그러면 이 대칭성이다. 뭐 수능이나 내신 어려운 문제에서 연계가 되려면 2차 함수는 무조건 대칭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봐봐. 내가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함수를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해가? 됐니? 대칭축이라는 게 어디를 말해? 요 가운데 얘를 반으로 딱 자르는 꼭지점의 x좌표가 우리가 대칭축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근데 기억나? 이거 바로 구하는 식? 식이 어떻게 됐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였어. 그치? x는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a분의 b였어. 요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증명은 쟤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꼭지점의 x좌표가 이렇게 떨어져. 굳이 쓰진 않겠습니다.
이차함수가 나오면 대칭축이 있다는 건 항상 기억하고 있자. 이 축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적이라는 건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잘 봐. 이 문제가 어떻게 작동되나? 그림아. 괜찮지? 대칭축이야. 갑니다. 그림과 같이 곡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생기는데 잘 봐. 이 위쪽 부분이 A고 이 밑쪽 부분이 B인데 저기 저런 말이 있어. A 대 B가 몇 대 몇이래? 1대 2래. 얘들아, A의 넓이와 B의 넓이의 B가 1대 2래. 그치? 초딩 수학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어떠니? 같으니까 B는 뭐랑 똑같다는 거야? 2A야. 약간 이상함을 느껴야 돼. 왜냐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거는 두 부분의 넓이가 어떻다고 했어? 같다고 했는데 이건 같지는 않지? 몇 배 차이 난다? 2배 차이 나. 근데 재밌는 게 얘 몇 차 함수니? 2차 함수인데 2차식과 1차식이 온전히 주어지지? 이 둘을 온전히 줬지? 그럼 대칭축은 봐달라는 소리야. 이해가? 다시 2차 함수가 2차식과 1차식의 개수를 온전히 줬다는 건 축은 보라는 소리야 실제로. 그럼 여기 축은 얘기할 수 있어. 그치? 왜? 축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2a분의 얼마? b.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얼마라는 소리? 1이야. 그럼 물어본다. 이 b라는 넓이는 2차 함수니까 축에 의해서 딱 절반으로 이렇게 쪼개지겠지. 그치? 근데 봐봐. a와 b의 넓이가 아까 1대 2였거든? b의 넓이는 a의 몇 배? 2배였는데 이걸 반으로 쪼개니까 결국은 요 부분의 넓이랑 요 절반의 넓이가 어떻다는 소리야? 같게 되겠지? 그러면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한 방에 적분하면 얼마가 될 거다? 0 하면서 끝나는 거라고. 이해가요?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그치? 범위가 저 i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p를 한 방에 적분하면 그 값은 0이 된다고 끝난다고. 박스까지만 할게. 박스 3분의 1의 x 3승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px. 박스 닫고 1과 0이 제로가 돼. 뒤에 더 풀진 않을게. 1 대입 p 대입 빼면 0 하면 p 값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죠? 오케이. 자, 정리하고요. 넘겨보겠습니다. 마지막 유형 7번까지 하고 딱 쉴게요. 유형 7번 간다. 자, 7번은 잘 봐. 위에 거 굳이 보지 마. 위에 거 굳이 안 봐도 돼. 다 복습 하나만 하고 갑시다. 복습 하나만. 내가 넓이 공식을 2차 함수 정도는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이 있을 거야. 이거는 그 공식을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풀이가 엄청 차이나. 그래서 공식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 얘들아. 봐봐. 지울게요. 자, 여기다가 복습. 앞에서 배운 거야. 넓이 공식. 2차 함수 정도는 외우자. 봐봐, 넓이 공식이야. 최고차 2차. 이해하죠? 2차 함수랑 직선, 2차 함수랑 2차 함수 두 가지만 할게. 첫 번째.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y는 지금 뭐 뒤에 상관없어 사실.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 됐죠 지금? 2차 함수랑 직선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체크하고 싶어. 요 교점의 x값이 알파, 요 교점의 x값이 베타라면 이거 이해가니? 참고로 지금처럼 완전히 교점을 기준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돼. 이해가지? 그럼 이때 넓이 s는 기억나나 공식? 분모에 몇 썼었어? 6분의 여기다가 절대값 a를 써. a라는 건 2차식의 개수야. 양수든 음수든 절대값 붙이면 어차피 똑같아져. 그 다음에 교점 뒤에서 앞에 걸 뺀 다음에 몇 승한다? 3승. 이 정도는 기억해줘. 실제로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직선에서 곡선을 뺀 다음에 적분하는 건데 너무 무식해 그렇게 풀면 시험장 가서. 특히나 이 문제 풀 때 엄청나게 그럼 시간이 오래 걸려. 요건 기억해줘. 하나만 더. 두 번째. 별거 아니야 진짜. 둘 다 2차식일 수 있어. 둘 다 2차식이야. 됐죠? 또 다른 아이가 이렇게 있어. 얘도 2차식이야. 프라임이라고 쓴 거야.
이렇게 쓴 거야. 넓이가 이렇게 생겨요. 교점이 똑같이 알파, 교점이 똑같이 베타입니다. 이거 이해가? 이때 넓이 S는 6분의 절대값 짜증나는 게 있어. 얘는 2차식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지. 얘는 몇 개니? 빼면 그만이야. A 빼기 A 프라임. 반대로 빼도 상관없어. 절대값 있으니까. 그리고 뒤에 똑같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입니다. 이 정도는 기억해줘. 2차식과 직선 혹은 2차식과 2차식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인데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편해요. 이 문제 풀 때 느껴져 확. 저거 없으면 진짜 오래 걸리는 문제야. 그래서 그래. 내신 대비해서 수능 대비해서도 알면 편하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 외에 3차나 4차도 있긴 한데 굳이 외우지 마. 그렇게까지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내신 때 들어가면 그때는 얘기를 할 겁니다. 몇 가지만 더. 지금 이 정도는 그냥 알고 있죠. 자, 이제 문제 해볼게. 봐봐.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밑줄. X축에 의해서 몇 등분 된다? 2등분. 쟤는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라는 건 조금 달라. 그냥 2등분 된다는 느낌이거든? 그럼 잘 봐. 실제로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좌표 평면 이렇게. X축 이렇게 있어요. 좀 더 예쁘게 그릴게. 별거 아니야. 이렇게 축. 이렇게 축. 갑니다. 저기 있는 거 몇 차 함수니? 2차 함수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저거 x로 묶으면 0과 2에서 그래프가 축과 만나는 이런 2차 함수야. 맞아요? 괜찮지? 얘가 y는 x제곱 빼기 2x야. 됐지? 그때 y는 mx를 그려볼 겁니다. y는 mx라는 건 어딜 지나는 0,0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되겠지. y는 mx. 됐어? 봐봐 그러면.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이렇게 크게 생기지. 근데 그게 이 x축에서 몇 등분 된다고? 2등분. x축에 의해서 2등분 된다고. 아, 여기가 이렇게 2등분 된다고 넓이가. 이거 이해가요? 괜찮지? 이해가? 자, 그럼 나 이제 문제 어떻게 풀 거냐면 잘 봐. 내가 순수하게 여기 부분 넓이는 구할 수 있지.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얘를 적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혹은 완전히 둘러싸여 있지. 그냥 적분 공식으로 풀어도 돼. 얘 구하려면 6분의 1 2 빼기 0의 몇 승? 3승이라고. 이거 이해가? 그럼 6분의 8이니까 얼마니? 3분의 4야. 됐어요? 맞아, 여기까지? 공식 쓴 거야? 그냥 적분해도 돼? 그럼 물어볼게, 너희한테. 얘들아, 저 색칠한 아이가 3분의 4면 요 전체 넓이는 얘 몇 배가 돼야 돼? 3분의 8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전체 넓이를 알려면 교점부터 찍어야지. 첫 번째 교점 얼마? 그럼 요 교점은 알아야 되네, 그치? 근데 저 교점이라는 건 얘네들을 연립한 거야. 아, 요 교점을 구한다는 건 x제곱 빼기 2x 이퀄 mx를 한 거고, x제곱 빼기 2 괄호 묶으면 2 빼기 m에 플러스 m에 x 이퀄 0이 되는 거고, x로 묶으면 x 빼기 2 플러스 m 하고 제로가 되는 거고, x 값이 0일 수도 있고 2 플러스 m일 수도 있는 거니까 얘가 2 플러스 m인 거야. 그치? 맞아요? 교점 찍은 거야? 그럼 저 빨간색 전체 넓이는, 내가 S라고 할게. 저 빨간색 전체 넓이는 6분의 최고 차항 계수가 역시나 1이고요. 교점이 2 플러스 m에서 0을 뺀 다음에 3승 하는 거야. 그치? 근데 그 값이 아까 말했던 요 i의 몇 배가 된다고? 3분의 4에? 2배. 그럼 얼마라고 쓸래? 6분의 8 이렇게 쓴다고. 그치? 이걸 만약에 공식을 모르면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2 플러스 m까지 직선에서 곡선을 뺀 다음에 적분하는 이거 정말 미친 짓이야. 연생이 너무 길어져.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보니? 일부러 이렇게 주는 거야. m 플러스 2의 몇 승? 딱 이걸 주잖아. m 플러스 2의 세제곱이 어디 있다? 얘를 물어보는 거라고. 그냥. 그치? 그럼 6 지어지면 얘가 얼마가 된다는 소리야? 8. 끝. 얘 정답 얼마다? 8. 이게 답이야. 그냥. 노골적으로 공식을 쓰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나 뭐 하나 잘못 쓴 것 같은데? 미쳤다. 얘를 2배 했는데 둘 다 2배 했다. 사과할게. 그럼 여기 8이 아니라 얼마 써야 돼?
16 써야지. 이해가요? 그래서 2차식 공식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아. 다시 말해 3, 4차 공식이 있긴 한데 그건 특수한 경우일 때만 사용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요걸로 넓이 끝.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내용 갈게요. 마지막 내용. 적분의 마지막 내용. 10분 쉬. 자, 이제 수투 마지막 개념입니다. 참고로 사실은 미분의 뒤에 나오는 개념이랑 연동이 되는데 그건 그냥 간단한 설명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두 가지만 필기할래요. 첫째, 잘 봐. 그래, 솔직히 말대로 이거 거의 그냥 물리야. 물리 잘하면 그냥 할 수 있어. 잘 봐. 위치가 있고요, 거리라는 개념이 있을 겁니다. 위치와 거리의 개념이 있고 여기에 속도의 개념이 있거든. 이 둘은 관련성이 있어. 실제로 얘들아, 위치나 거리가 함수식으로 나올 때 얘를 속도로 바꿀 수 있고, 그럼 속도를 다시 위치나 거리로도 뭐 할 수 있어야 돼? 바꿀 수 있거든요. 포인트. 위치나 거리를 기억해. 미분하면 속도가 됩니다. 뭐 하면 속도가 된다고요? 미분하면. 실제는 위치나 거리의 식을 미분하면 속도식으로 변해. 그 다음에 속도를 뭐 하면? 반대니까 적분하면 위치나 거리가 됩니다. 이게 포인트야. 이건 첫 번째 필기. 왜 그러냐면 미분이라는 게 순간적인 접선의 순간 변화율이라서 어떤 아이의 위치 상태를 딱 접선으로 때리면 걔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볼 수 있어. 그게 만약에 플러스라면 속도가 양 앞으로 가는 거고, 마이너스면 속도가 뒤로 가는 느낌이거든. 되게 물리 개념이긴 해요. 이해 가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미분 파트 문제는 미분에서 나올 거야. 그럼 미분 파트는 뭐가 줘? 위치, 거리 주면 미분의 속도 구하는 거고, 적분은 반대로 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속도가 좋아진다. 뭐가 좋아진다? 속도. 걔를 뭐 할 거야? 적분. 그럼 뭐가 된다? 위치나 거리가 되는 이 패턴으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디테일하게 세 개로 쪼개져. 잘 봐. 잘 봐.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된다고? 위치 혹은 거리가 돼. 근데 이게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냥 한번 들어봐. 내가 원점에 이렇게 있어. 수직선이야. 내가 앞으로 2m를 걸어가. 뒤로 1m를 돌아와. 물어보자. 원점에 있던 애가 2m를 앞으로 갔다가 1m를 후진하는 거야. 그럼 나의 위치의 변화량은 최종적으로 몇 미터야? 위치의 변화량. 최종적으로 난 얼마큼 변해했어 하면 원점에 있던 애가 2 갔다가 1 돌아오지. 그 원점 기준으로 위치의 변화량은 1인 거야. 근데 움직인 거리는 앞으로 2 갔다 뒤로 1 돌아오지. 움직인 거리는 얼마인 거야? 3인 거야. 그럼 차이가 뭐냐면 위치의 변화량은 앞으로 가면 플러스고 뒤로 오면 풀마 개념이 다 있어. 근데 움직인 거리는 앞으로 가는 2도 플러스 뒤로 오는 1도 풀마 개념이 없어. 이해가요? 그럼 차이가 뭐냐면 잘 봐.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나 뭐가 된다고? 거리. 이게 세 개로 쪼개져. 첫째,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게 있어. 뒤에 가면 나오는 것도 갖다 쓸게. 둘째, 실제로 움직인 거리라는 게 있어. 셋째, 나중이라는 건 뭐 10초 뒤, 2초 뒤. 위치라는 개념도 있어. 이 세 개를 구별할 줄 알면 절대 안 틀려. 참고로 미분 파트에서 문제를 내든 적분 파트에서 문제를 내든 수능에 무조건 출제야. 내신에는 당연한 거야. 그럼 봐봐. 위치나 거리지 결국은. 위치나 거리는 다 속도를 뭐 한다고? 적분하는데 다시 얘기할게. 위치의 변화량은 플러스 개념도 있고 무슨 개념도 있다? 마이너스 개념도 있어서 얘는 인테그랄 일정 시간 동안 속도를, 이게 속도란 뜻이야. V 그냥 적분하면 돼. dt라고 쓰는 건 이게 시간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위치나 속도가 시간에 대한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해가죠? 두 번째, 일단 움직인 거리는 마이너스 개념이 있다 없다? 마이너스 개념이 없으려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속도를 적분할 때 기억해. 절대값 붙인다. 뭘 붙인다? 절대값 적분이야. 이거 이해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이다. v 전체 뭐가 있어? 절대값. 그러면 적분에 대한 절대값 문제 기억나요? 그래프 그리고 축구대 밑에 있는 거 접어서 뭐 한다? 올려서 적분하는 그거 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 마지막에 앞에 두 글자 뭐라고 썼어? 나중 위치. 10초 뒤에 위치, 20초 뒤에 위치야. 그럼 얘는 기억해. x0라는 개념이 나오거든? 별거 아니야. 처음 위치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
처음 위치. 얘는 처음 위치란 뜻이야, 그냥. 그러니까 시작하는 위치를 말하는 거야. 여기다가 플러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v dt를 할 거야. 여기다 물어보자. 속도를 적분하는데 절대값이 있어, 없어? 그럼 위치의 변화량을 더하는 거야, 움직인 거리를 더하는 거야? 위치의 변화량을 더합니다. 그럼 나중 위치가 나와. 이 세 가지를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돼. 다시 말해,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나 거리가 나오는데 위치의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를 구별할 줄 알면 되고, 나중 위치는 처음 위치 더하기 위치의 변화량이 들어간다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가지? 이제부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올 거야. 그걸 그냥 해석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괜찮지? 이게 내용이 다야. 반대로 가면 미분이야. 근데 지금 적분만 할 거니까. 오케이. 필기하자. 정말 많이 나옵니다. 내신에도 정말 많고요. 수능에도 한 문제는 나온다, 꼭. 오케이. 자, 필기하고 대표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870번 갑니다. 870번. 봐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주어져. 잘라줘. 속도야, 속도. 속도가 주어져. 하나만 더 여기다 놓쳤다. 어디 출발한다고 돼 있어? 원점 출발 밑줄. 그러니까 처음 위치는 원점이었던 거야. 속도가 주어져. 괜찮아? 이제부터 간다. 중요한 말 나와. 밑줄 쳐.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뭐 할 때? 바뀔 때 밑줄. 잘 봐. 이런 표현이 나와.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이거 밑줄 쳐줘. 앞으로 문제를 푸는데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순간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 뭐뭐 할 때 그러면 그때 시간을 체크하라는 소리야. 근데 생각해봐, 얘들아. 내가 앞으로 걸어가면 나의 속도를 플러스라고 한다면 내가 뒤로 걸어오면 내 속도는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인 거야. 그치? 속도는 풀마 개념이 둘 다 존재하는 거야. 근데 물어보자. 내가 앞으로 막 뛰다가 갑자기 뒤로 뛸 수 있어? 갑자기 뒤로 뛰려면 순간적으로 뭐 해야 돼? 멈춰야 되는 거야. 그럼 앞으로 뛰던 애가 딱 멈추고 뒤로 뛰지. 그럼 멈추는 순간 운동 방향이 뭐 한다? 바뀌는 거야. 그냥 물리야. 여기서 뭐라고 했어? 운동 방향이 뭐 할 때? 바뀔 때란 개념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속도가 뭐가 될 때를 말하는 거야. 0이 될 때를 체크하라는 소리야. 이해 가요, 지금? 근데 속도가 저기 있지. 다시 말해서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0이 0일 때를 말해. 얘는 t-2와 t-5가 0일 때를 말해. 이때 t라는 건 시간이야. 그럼 t는 2일 때와 5일 때인 걸 말해. 일단 재밌는 얘기 좀 할게. 기본적으로 시간은, 이거는 철칙, 음수는 안 나온다. 시간은 뭐가 없다고? 시간은 뒤로 못 돌려. 음수가 절대 나오지 않아. 근데 t 값이 몇 개니? 둘 다 양수잖아. 힌트가 있어. 몇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얘는 2초일 때도 운동 방향이 바뀌고 다시 몇 초일 때도? 5초일 때. 그럼 두 번째라는 건 몇 초일 때? 5초일 때.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뀔 때라는 건 5초를 말하는 거고, 그때 마지막에 뭘 물어보니? 위치 동그라미. 자, 머릿속에 공식 있어야 돼. 위치 어떻게 구한다고? 위치는 앞에 뭐가 있어? 처음 위치 더하기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은 절대값 없어. 근데 처음 위치가 어디라고 했으니까 원점 0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0 더하기 출발하고 몇 초까지? 5초까지. 속도를 그냥 적분합니다. t제곱 빼기 7t 플러스 10 dt 하면 끝. 쟨 그냥 적분이야. 그냥 적분하면 돼, 말 그대로. 그러면 박스까지만 할게. 3분의 1의 t 3승 마이너스 2분의 7의 t 제곱 더하기 10t 박스 닫고 5 제로 대입하는 겁니다. 괜찮지 지금? 오케이. 어렵지 않아요. 계산을 생략할게. 자, 정리하고 하나만 더 갈게요. 874번 체크. 874번. 874번. 봐봐, 어렵지 않다. 진짜 별거 아닌데 4점 문제 되게 많어. 표현들만 해석하면 되는데 4점 문제가 엄청 많아. 여기는 활용이라서. 봐봐, 874번. 다시 강조해. 요 세 개 잊으면 안 돼. 구별돼야 돼. 위치의 변화량, 움직인 거리, 나중 위치 구별해야 돼. 오케이, 갑니다. 자, 문제 읽겠습니다.
두 자동차 A, B가 직선도로 위에 있어. 자동차 B는 자동차 A보다 24m 앞에서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달릴 때 잘라줘.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수직선을 달리는 거야, 그치? 근데 자동차 B는 자동차 A보다 몇 미터 앞서 있다? 24m. 그러니까 B가 A보다 앞에 있다는 소리지. 여기 어딘가 A가 있고 여기 어딘가 B가 있는데 이 사이의 간격이 24m라는 거야, 그치? 맞아요? 그럼 나는 이렇게 잡을게. 내가 그냥 A의 위치를 원점이라고 할게. 그럼 B의 위치는 얼마가 되는 거야? 24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출발을 한다는 거야, 문제에서. 이거 이해가? A가 0일 때 B가 24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야. 이제부터 갑니다. A와 B의 속도가 주어져, 그치? 속도가 주어져. 이제 중요한 표현 간다. 밑줄 쳐. 자동차 A와 자동차 B의 위치가 같아지는 것 잘라줘. 그러니까 위치가 같대. 포인트는 뭐야? A의 위치와 B의 위치가 같대. 물어보자. 우리 위치는 어떻게 구하니? 앞에 뭐가 있었어? 처음 위치 더하기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의 절대값이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가는 거야. A 갑니다. A의 처음 위치 얼마야? 원점이야, 그치? 잘 봐. 인테그랄 0부터 얘들아 여기다 시간을 쓰는 거야. 다시 만나는 시간을 내가 몇 초인지 모르지? K라고 놓고 풀겠습니다. 저게 다시 만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몇 초가 지나야 둘이 딱 만나는가, 위치가 같아지는가 이거니까. A의 속도를 써야 돼. ET. 끝 DT입니다. 간단하죠? 이퀄. 자, B의 위치 쓰자. B의 위치. 물어본다. B는 처음 위치가 달랐어. 처음 위치 얼마였니? 24. 그렇지. 여기다 24를 써야 돼. 이런 거 놓치면 안 돼.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둘이 다시 만나는 시간이 K라고 할게. K는 시간이야. B의 속도는 얼마니? T 플러스 1 하고 DT였어. 괜찮아? K가 시간이야. 시간이야. 다시 만나는 시간이야. 위치가 같아진 시간을 말하는 거야. 자, 왼쪽 거 적분합시다. 별건 없어요. ET를 적분하면 T 제곱이 되고 K랑 0이 되니까 얘는 K 제곱이야. 괜찮지? 이쪽도 적분하자. 24 플러스 적분을 하면 2분의 1 T 제곱 더하기 T가 되고 K랑 0입니다. 그러면 24가 있고 저 앞에 24가 있고 여기 24가 있고요. 플러스 2분의 1의 K 제곱 플러스 K가 됩니다. 괜찮아? 이 둘이 어때지면 된다? 같아지면 됩니다. 즉 K 제곱 이퀄 24 플러스 2분의 1의 K 제곱 플러스 K가 되는 거지. 그치? 넘기면 2분의 1의 K 제곱 빼기 K 빼기 24가 제로가 돼. 2배 하면 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8이 제로가 돼. 이해가요? 그럼 제 인수분해하면 누구랑 누구니? 48이니까 68. 그치? 그럼 이 얼마다? K 마이너스 8과 K 플러스 6이야. 그럼 K 값은 8 또는 6인데 마이너스 6인데 K가 다시 만나는 시간이라고 했고요. 철학적이지만 시간은 모일 수는 없다고? 음수 뒤로 못 돌린다. K는 무조건 양수다. 그럼 얼마가 정답이 돼야 돼? 8이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둘이 다시 만나는 건 몇 초 후다? 8초 이렇게 끝나는 거야. 문제를 보고 그냥 내용들만 파악만 하면 됩니다. 오케이? 얘는 기본 세팅이 달라. 처음 위치가. 자, 하나만 더 갑시다. 하나만 더. 유형 9번 봐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움직인 거리 비출. 다시 말하지만 위치의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를 구별해.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를 그냥 적분하지만 움직인 거리는 마이너스 개념이 없기 때문에 속도에 뭘 붙여서? 절대값 적분하고 절대값 적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프 접어 올리는 거. 자, 문제 바로 밑에 갑니다. 875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T초 후에 속도가 주어져. 또 속도야. 그 다음 갑니다. 출발한 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잘라줘. 다시 말하지만 뭐뭐할 때, 뭐뭐하는 순간, 그러면 그때의 시간을 체크하라는 거야. 이해가지? 내가 점심을 먹을 때 그럼 그때가 몇 시인지 확인하는 것처럼 똑같아. 그러면 얘들아,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말은 어떻게 해석돼? 위치가 0이 된다는 소리야. 원점에 있다는 건 위치가 0이라는 소리야.
원점에 있다. 원점에 위치한다. 원점에 있다. 그러면 위치가 0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원점으로 돌아온다. 원점에 있다. 그러면 갑니다. 자, 위치는 어떻게 구해져? 위치는 처음 위치 더하기 위치의 변화량인 거야. 위치는 그럼 바로 갑시다. 위치는 제 원점 출발 처음 위치 0 더하기 위치의 변화량 0부터 시간을 모릅니다. 또 K라고 할게. 그 다음에 뭐다? T 제곱 빼기 2T dT야. 그 결과가 0이 되는 거야. 이거 이해가요?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그냥 적분입니다. 그러면 박스 흰색으로 풀까요? 유식 이해가지 지금? 흰색으로 풀게 깔끔하게. 그러면 3분의 1의 T 3승 빼기 T 제곱이 되고 K와 0이 돼. 다시 정리하면 3분의 1의 K 3승 되고 빼기 K 제곱이야. 그 결과가 0이야. 이거 이해가? 얘야 얘. 그럼 이거 뭘로 묶이고? K 제곱으로 묶이고 3분의 1의 K 빼기 1이 제로야. 그럼 K 값이 0일 수도 있고 얼마일 수도 있는데 3일 수도 있는데 당연한 것. 일단 K가 0이면 아직 출발을 안 했으니까 돌아왔다는 말을 쓸 수는 없는 거야. 그치? K가 얼마나 소리야? 3이겠지. 출발하고 3초 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라고. 근데 그때까지 뭘 물어보니? 움직인 거리야. 움직인 거리는 속도를 적분할 때 뭘 붙인다? 절대값이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절대값 적분이라고. 누구를? t제곱 마이너스 2t를. 절대값 적분이라고. 이거 이해가요? 그럼 중요한 건 뭐야? 절대값 정적분 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이 속의 그래프를 그리고 접어 올리는 개념으로 간다. 그러면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쉬워. t제곱 빼기 2t를 그릴 거야. 절대값이면 접혀 올라가는 게 중요하니까 축가의 교점이 중요해. t로 묶이면 t-2니까 이렇게 생기고 여기가 2가 되겠지. 그치? 얘가 y는 t제곱 빼기 2t가 돼. 우리 다 알다시피 축보다 밑에 있는 거 접혀서 뭐한다? 올라가게 되지. 얘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 그치? 얘 이름은 뭐야? y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가 된다고. 자, 나는 0부터 어디까지 적분한다? 3까지. 그럼 잘 봐. 0부터 출발해서 3까지지. 그럼 0부터 2까지는 빨간색의 넓이를 만들고 2부터 어디까지는? 3까지는 흰색의 넓이를 만든다고. 이거 이해가? 그러니까 적분을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로 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는 빨간색인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t dt를 해야 되고 플러스 인테그랄 2부터 3까지는 흰색인 t제곱 마이너스 2t dt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요? 괜찮지? 괜찮지? 뒤에 계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절대값 적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돼요. 기억해줘 이건. 오케이. 자, 정리하고 이제 라스트 유형 10번 간다. 유형 10번. 야, 오늘 일찍 끝나겠는데? 좋아요. 시간이? 봐봐. 유형 10번입니다. 유형 10번. 유형 10번. 제목이 그래프에서의 위치와 움직임 뭐라고 돼 있니? 얘들아, 이건 진짜 물리야. 거기다 따로 필기 해줘. 요 제목에다 아예 따로 필기 해줘. VT 그래프라고만 필기할래요? VT 그래프. 이거 물리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을 거야. 시험에도 되게 잘 나와서 VT 그래프라고 써줘. 지울게. 이거는 VT 그래프. 자, 필기 좀 해줘. VT 그래프. VT 그래프. VT 그래프입니다. 뭐냐면 가로와 세로축이 하나가 T고 하나가 V라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자, 이런 거야. 진짜 물리다 그냥. X, Y축 보이지? 여기가 T, 여기가 V. 이런 거야. 일단 우리 초등수학 하나만 할까? 초딩수학? 초딩수학 봐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여. 여기가 5고 얘가 4야. 그럼 얘 봐봐. 시간이야. 0초부터 몇 초까지? 4초까지. 얼마의 속도로 움직여? 5로 움직여. 그럼 쟤 얼마큼 이동했게? 20만큼 이동했지. 1초에 초당 5씩 가는 거니까 4초 움직였으면 20이잖아. 그럼 요 넓이가 얼마라는 소리야? 그럼 요 넓이가 움직임 뭐가 되는 거야? 거리가 되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야. VT 그래프에서 넓이가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야. 이해가지? 넓이가 거리가 되는 거라고. 단 좋은 포인트는 뭐냐면 얘가 T축 기준으로 어느 축 기준으로? T축 기준으로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겠지. 얘들아, T축보다 위에 있다는 건 V값이 양수라는 소리야, 음수라는 소리야? 그럼 앞으로 막 움직인 거야. 근데 T축보다 아래에 있다는 건 V값이 양수라는 거, 음수라. 그럼 뒤로 뛴 거거든? 그럼 여기는 플러스 개념으로 생각하고 여기 마이너스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야. 괜찮아요? 잘 봐, 잘 봐. 요 그래프 잘 봐. 만약에 어떤 놈이 이렇게 움직였어. 얘가 여기 넓이를 구했더니 10이야. 여기 넓이를 구했더니 3이야.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할게. 이거 이해가? 내가 지금 저 숫자 쓴 건 넓이야. 넓이야. 그럼 물어보자. 얘는 0초부터 A초까지는 축보다 위에 있니 아래에 있니? 앞으로 뛰어간 거야. 얼마만큼? 10만큼. A부터 B까지는 축보다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그럼 속도가 음수니까 앞으로 간 거야 뒤로 온 거야? 얼마만큼? 3만큼. 그치? 그럼 내가 이걸 보고 물어보는 거야 너희한테. 첫 번째, 야 0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볼까요? 움직인 거리가 얼마야? 라고 물어볼게. 그럼 앞으로 얼마큼 뛰어갔다가 뒤로 얼마큼 뛰어와. 그럼 그냥 움직인 거리는 얼마야? 13.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그치? 그치? 앞으로 10, 뒤로 3, 움직인 거리는 13이야. 근데 똑같이 주고 여기를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낸다면 변화량이 얼마야? 이렇게 묻는다면 앞으로 10 갔다 뒤로 얼마큼 왔어? 그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 7. 그렇지. 마이너스 개념이 있는 거라고 이거는. 이 둘만 구별할 줄 알면 된다고. 괜찮지? 오케이. 봐봐. 다시 말해. 완전 물리야 그냥. 자, 우리는 879번 갑니다. 879 봐봐. 천천히.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VT 그래프 밑줄. 끝났어. VT 그래프야. 우리 하나만 생각해. 이렇게 넓이가 생겨 안 생겨? 생기지. 넓이가 뭘 의미한다고? 거리. 축보다 위에 있으면 앞으로 뛴 거. 축보다 밑에 있으면 뒤로 뛴 거야. 마지막 갑니다. 0부터 3까지의 밑줄 움직인 거리야. 움직인 거리는 마이너스 개념이 있다 없다? 없다. 위의 넓이 밑에 넓이 그냥 더하면 된다고. 됐어요 지금? 단 이 문제 함정. 얘들아 요 사각형의 넓이를 알고 싶어 내가. 무슨 도형이니?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지. 물어보자. 윗변의 길이 얼마? 1이지. 아랫변의 길이를 알아야 돼. 그치? 그럼 그지 같지만 요 점을 찍어야 돼. 맞아요? 근데 요기 직선의 특징이 있어. 지금 요 직선이 저 점을 지나고 있지 얘들아. 그러니까 요 점이란 요 직선의 누구 절편? X 절편. 중학교 수학. 근데 요 직선이 지나는 점이 보여. 여기 몇 컴마 몇을 지나? 2,2를 지나. 그치? 여기 마지막에 몇 컴마 몇을 지나? 3, 마이너스 2를 지나. 그쵸? 그럼 내가 여기서 뭘 얻을 수 있다? 기울기 물어볼 수 있지. X의 증가량 1, Y의 증가량 얼마? 마 4니까 얘 기울기 얼마다? 마 4야. 그치? 그럼 저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4X에 2,2를 지나 2를 넣으면 2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10이 돼야 돼. 맞아요? 그러면 요 X 절편을 찍을 수 있다. Y가 0이 되려면 X가 얼마여야 되니? 4분의 10. 그럼 얼마다? 2분의 5. 이렇게 가는 거라고. 물론 이런 센스가 있으면 좋아. 잘 봐. 2일 때 Y값 얼마? 3일 때 Y값 얼마? 가운데 하면 2분의 5 해도 돼. 위아래 같으니까 높이가. 오케이? 자, 이제 갑시다. 자, 밑에 것도 넓이 그렇고 위에 거 넓이 좀 구할게. 요 넓이 구하자. 갑니다. 윗변의 길이 1, 아랫변의 길이 2분의 5 곱하기 높이가 얼마? 2. 다시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지워지면서 제 얼마다 2분의 7 하고 나온 거 넓이가 이해가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요 밑에 이 빨간색 삼각형 넓이도 구해볼게. 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2분의 1 높이가 2가 되네. 그치? 그럼 이 얼마다? 2분의 1이야. 됐어요? 그럼 이 문제는 봐봐. 이 물체는 빵 하고 출발하면 앞으로 얼마큼 갔다가 뒤로 얼마큼 온 거야?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따라서 물어본다. 움직인 거리는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다 플러스 취급당하는 거지. 그러면 2분의 7한테 얼마를 더해야 돼? 2분의 1. 그 정답 얼마다? 4가 되겠지. 그치? 변형 하나? 변형. 추가라고 할까? 추가. 얘다.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볼 수도 있잖아. 위치에 뭘 물어본다고? 얘는 그럼 앞으로 뛰면 플러스요. 뒤로 뛰면 마이너스니까 얘는 저 2분의 7 플러스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로 써야 돼. 그럼 이 얼마가 된다? 3. 이렇게 바뀔 거라고. 괜찮아요? 요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자, 마지막 갑시다. 마지막. 882번 갑니다. 882번. 자, 바로 보면 확인돼. 얘들아, 봐봐. 그래프 나와 있죠? 가로가 t야 시간, 세로가 v 속도야. 이해가지? 기억, 니은, 디귿에서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잘 봐. 출발한 후 4초 후에 전 P의 위치는 원점이다 그랬어. 또 물어본다. 위치는 어떻게 구한다고? 처음 위치 더하기 위치 변화량. 근데 물어보자. 넓이를 막 만드는 거 느껴져? 내가 저거 부분의 넓이 좀 쓸게. 나 처음에 0부터 2까지 넓이 얼마니? 2죠? 2부터 4까지 넓이 얼마야? 2지? 4부터 6까지 삼각형 넓이 얼마? 2야. 6부터 8까지 2야. 이해가? 다 물어본다. 빵 하고 출발하면 2초까지는 앞으로 가 뒤로 가? 뒤로. 앞으로. 2초부터 4초까지는 뒤로. 4초부터 6초도 뒤로. 6초부터 8초도 앞으로. 출발은 몇 초가 지났어? 그럼 이만큼 앞으로 갔다가 이만큼 뒤로 왔지? 그럼 얘는 처음 위치니까 저기 써있어. 어디 출발? 원점.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이해가요? 두 번째, P는 움직이는 동안 밑줄 운동 방향을 바꾼다고 그랬거든?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뭐가 영위된다? 속도. 그럼 언제 바꿔? 2일 때. 재밌는 거 이거야. 4일 때 속도가 0이 되긴 하지. 속도의 부호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 다음에 얼마? 6일 때. 그럼 3번이 아니라 몇 번인 거야? 2번. 탈락이야. 다음에 1초와 7초의 위치는 같냐고 물어보거든. 또 위치 동그라미. 잘 봐. 1초일 때 이 넓이 얼마야? 그러니까 쟤는 위치가 1인 거지? 근데 봐봐. 2초만큼 앞으로 갔다가 4초만큼 뒤로 갔다가 6초만큼 다시 앞으로 갔다가 그럼 지금 6초까지 오면 지금 위치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지. 근데 앞에 1만큼 더 가면 위치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1이지. 위치가 같아요? 다르지. 그치? 그러니까 정답이 뭐가 된다? 기억이 됩니다. 괜찮아? 오케이. 자, 한 문제 마지막 풀자. 883번 풀어봐. 오늘 마지막 문제. 실제로 얘는 넓이를 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보기를 보고 해석하는 거야. 표현을 저렇게 해도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거니까 지금.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VT 그래프지? 물어본다. 0부터 A까지 축보다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그럼 앞으로 뛰어간 거야. A부터 B까지 축보다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위에 있지, A부터 B까지. 그럼 또 앞으로 뛰어간 거야, 그치? B부터 C까지 축보다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그럼 뒤로 뛰어간 거야. 이해 가요, 지금? 물어본다. A부터 B까지 뭘 구하래? 움직인 거리지. 그러면 어차피 다 위에 있는 거 아니니? 그럼 A부터 위까지 그냥 적분하면 움직인 거리가 되겠지. 이해가? 맞는 말. 니은 0부터 C까지 VTT가 0이라는 거. 얘들아, 이거 아까 했던 거야. 0부터 C까지 VTT가 0이라는 건 이 위쪽 넓이랑 아래쪽 넓이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지. 그러면 출발해서 이만큼 앞으로 갔다 이만큼 뒤로 오는데 앞뒤로 간 거리가 같잖아. 그럼 다시 출발점과 위치가 같다. 맞아, 틀려? 맞는 말이 되지. 3번. 이거는 미분을 좀 해야지 맞는데 그냥 봐봐. T가 A에서 V'T는 0이므로 뭔 소리야? 이때 접선의 길이가 얼마야? 0이지. P는 순간적으로 정지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얘들아, 정지한다는 개념은 뭘까? 속도가 0이라는 거거든? 얘들아, 이때 속도가 0이야? 속도가 6이 있지, 양수값으로. 쟤는 앞으로 뛰어가고 있는 중이야, 지금. 그러니까 속도가 0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 몇 번이 된다? 3번 하면서 끝나는 문제가 되겠지. 정지하려면 속도가 0이어야 되는 거야. 이해 가죠, 지금?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참고로 이게 거의 마지막 내용인데 다음 시간이 특강 마지막 날이잖아. 오면 요 부분 문제 풀고요. 넘어와서 쌤이 전체적으로 적분 처음부터 끝까지 주요 문제만 하나씩 이렇게 뽑아서 낼 거야. 한번 풀어볼게. 어려운 거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배운 게 넓이, 그 다음에 오늘 뭐 배운 거야? 위치, 그럼 넓이 한 문제, 위치 한 문제. 평범한 문제로. 시험 2번 보는 거야? 2번은 아니지. 앞에는 그냥 문제 푸는 거고. 와서 그냥 확인 절차로. 2번 보는 거 부정적분 한 문제, 정적분 한 문제, 정적분 유형들 한 문제씩 이렇게. 그냥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지. 넓이 어려운 문제 말고 그냥 기본 넓이 구하는 문제 한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이해 가지?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할 테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은 한 번만 보고 오기. 알았지? 그래야 특강이 딱 마무리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조금 일찍 끝날게요. 뒤에 질문인 사람도 하고 갑시다. 여기까지 하자.